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노노 원장님, 요새 포켓몬빵이 유행인데 노노 원장님도 포켓몬빵 때문에 고생 좀 하셨다면서요? 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작년 겨울부터 이제 포켓몬빵이 인기가 있으면서 그게 어느 날 애가 친구랑 같이 좀 나갔다 오겠다고 9시 반에 그랬어요. 아래 이제 같은 라인에 사는 4학년 친구랑. 근데 애가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핸드폰을 두고 가서 애도 못 찾고 한 10시 20분에 편의점 아저씨가 전화하셨어요. 여기 어디 편의점인데 애가 여기 있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애랑 통화해보니까 애가 포켓몬 빵을 찾다가 편의점을 계속 돌고 돌아서 이제 지하철역 어느 편의점에 갔는데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빵은 빵대로 못 사고. 편의점마다 포켓몬 빵이 보통 9시 반에서 10시 반, 11시 요때 오거든요. 애들이 그 시간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빵을 사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들어가면 금방 누가 가져갔어. 아니면 이제 가끔 어떤 어른이 사가지고 그 어른은 띠부실이 중요했기 때문에 띠부실 빼고 빵만 주기도 하고. 빵은 뭐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맛있진 않은데 그 띠부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띠부실이 당근 같은 데 중고 판매도 되거든요. 그래서 포켓몬빵이 1,500원인데 보통 한 5,000원 이상에서 팔고요. 인터넷에는 10,000원에 사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빵을 사는 이유가 당근에 판매하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띠부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포켓몬 카드가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켓몬 카드도 이젠 사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문방구에 가면 작년만 해도 그냥 샀거든요. 근데 포켓몬 카드도 못 사요, 이제. 너무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요. 그러니까 애들이 포켓몬 카드를 모아서 앨범이 있어요. 앨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애들이 게임도 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이 카드 1개 주고 네 카드 몇 개 받고. 그러니까 얘네가 다 가격이 있어요. 또 포켓몬 도감이 있거든요. 그걸로 계속 공부를 해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아이도 포켓몬 카드가 아마 100장은 넘을 거예요, 최소한. 이름 다 외워요. 가격도 다 외우고. 그럼 노노 원장님도 아이에게 줄 포켓몬 빵을 산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한 번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빠가 주말마다 간 거예요.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가는 거죠. 아빠가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애들 때문에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무리 왔어도 어른이 들어가서 나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게 뒤에 조그만 애들이 서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애한테 줄 서라고 하는 거죠. 아빠는 밖에 있고. 그러면 애기들이 한 번에 몇 개씩 사는 거예요, 빵을? 아니, 편의점마다 1~2개밖에 안 줘요. 역세권에 있는 편의점 많이 줘야 3개예요. 보통 2개 이상 잘 안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포켓몬 빵으로만 얼마를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요, 빵을 못 구해요. 돈을 들고 가도.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카드는 왜 그렇게 열심히 모아대며. 우리 아이의 취미는 그 카드 앨범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재미냐 그러면 재밌어. 그럼 어디 가도 그걸 들고 다녀요.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빙수 먹으러 갈 때도 기다리는 동안 계속 포켓몬 카드를 쉴 수 없이 옆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가요. 그러다 애가 이제 뭐 다시 얘기하면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엄청 혼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나도 어렸을 때 뭔가를 할 때 어른들한테는 의미가 없었지만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했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얘한테는 너무 제일 소중한 거래요. 그래서 딱 그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너 이번 주 내내 숙제 안 하고 그럼 포켓몬 카드 10장 뺀다. 그러면 엄마 내가 빼주면 안 될까? 아니야, 내가 뺄 거야. 뭐 너 이렇게 엄마한테 자꾸 말대꾸하고 소리 지르면 포켓몬 카드 20장이야. 우리 동네에서 한번 이렇게 바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포켓몬 카드를 많이 갖고 와서 서로 거래했거든요. 그래서 한 고학년 때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고학년은 이제 끝나죠? 안 끝난대요. 제가 보기에는 6학년 중후반? 이렇게 약간 사춘기 되려고 할 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노노 원장님 워킹맘이시잖아요. 육아도 하고 계시고. 노노 원장님의 주말이 궁금합니다. 저 주말 남하고 똑같아요. 이게 당장 이번 주말이 어땠느냐, 지난 주말이 어땠냐 보면 토요일 날 오전에 외래라서 오전에 외래 보고 오후에 집에 가자마자 점심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장을 봐서 간식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간 빨래가 밀렸잖아요. 이제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거 구분해서 빨래하고
이제 청소를 할 여력이 있으면 청소를 좀 하고 할 여력이 없으면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서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청소기를 안 돌리느냐. 이제 요양원에 있는 엄마한테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보고 뭐 하다 보면 또 저녁이 되고 또 저녁밥 해 먹고 일요일 아침 되면 또 아침 먹고 또 이제 뭐 애 숙제 좀 하라 그러면서 어디 놀러 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또 집안일. 밥새끼 해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어떨 때는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냐면 이제 남편한테 화를 좀 냈다가 남자가 도와주는 건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약간 생색내기지. 우리 남편은 그나마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도 결국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여자가 다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편분이 뭐 설거지를 했다거나 빨래를 했다거나 이거를 노노 원장님이 다시 한번 한 적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남편이 설거지 해놓으면 살짝 가서 식기세척기 그걸 다 넣어요. 다 넣어서 20분 코스로 짧게 돌리고 아 이런 짓 하지 말고 막 칭찬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면 칭찬해요. 너무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하고 나면 또 그 싱크대가 물바다예요. 그 물 좀 닦으면 좋은데 막 전체가 물바다고 밥을 차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차리면 싱크대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위아래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과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집안일을 시키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죠. 훈련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저는 아이한테 재활용하는 거 4학년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재활용하는 거랑 자기 방 치우는 거 이렇게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거 2가지. 옷 벗으면 빨래통에 갖다 놓는 거 반드시 그거 이제 시키는 건데 그것도 감시를 하고 해야 하지 알아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도 예쁘게 꾸미면서 음식도 멋있게 해가지고 아이 옷도 멋있게 입히고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 노노 원장님은 주말에 모든 집안일 하시고 언제 쉬세요? 나는 주말에 사실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이제 남편이 애를 데리고 봉은사에 어린이 법회를 가요. 일요일 아침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10시에 나가요. 그럼 법회 끝나고 12시 반에서 1시에 오거든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일요일 아침이에요. 둘 다 나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처음에는 집 청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귀한 시간에 청소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바로 케이크 카페를 가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한스 케이크 있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 때도 걱정이 없어요. 거기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나 딸기 생크림 케이크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고 좋을 수가 없어요. 애 주고 먹는 거랑 내 혼자 카페 가서 내 혼자 카페에서 조용히 먹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난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남편이 이제 가라고 전화하면 신경질 나요. 뭐 오면 오지. 그리고 좀 밥 좀 이왕 나간 김에 둘이서 짜장면이라도 사 먹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제 가 이거는 점심 준비한 뜻이거든요. 사 먹고 와 이러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중에 내가 애 밥을 잘 못 챙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침도 챙겨주고 저녁도 같이 먹긴 하지만 내가 잘 요리를 못 해주니까 주말에는 좀 애를 해 먹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제 사 먹고 와 이 말을 잘 못하죠. 퇴근해서 이제 똑같아요. 그냥 뭐 일단 차트 보고 오늘은 몇 cc를 먹었고 배변, 소변 몇 시에 누셨고 기저귀 언제 갈았는가 이제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오늘 밤 자기까지 몇 시간이 남았는데 몇 cc를 못 먹었으니 700cc나 600cc를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를 내가 이제 채우겠다. 왜 안 먹는데 자는데도 먹이고 애기가 막 거부하잖아요. 아 거부하죠. 거부하는데 이제 나는 어쨌든 내 목표는 이거를 채워야 이게 좀 착하고 건강한 어린이니까 채워 먹이는 거죠.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인데 그때는 그게 필사적이었어요. 제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맞춰서 먹는 아니 게? 애가 오늘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내가 24시간을 기준으로 끊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액을 맞출 때 시간당 몇 cc 이게 있잖아요. 그럼 회진 돌 때 수액 몇 cc 들어가고 소변 몇 cc 나왔고 출혈 몇 cc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애를 본 거죠. 애 잡은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 보듯이 애를 그래서 계속 이제 참 많이 놀렸어요. 식구들이 나보고 그 차트 자꾸 쓴다고. 근데 그거 안 쓰면 이제 난 불안한 거예요. 이제 뭐 도우미 아주머니는 쓰라니까 쓴데 우리 엄마 옆에서 계속 욕하고 시어머니는 콧방구 키면서 쓰시고 그러니까 이제 딱 퇴근하면 병원에 아침에 출근하면 차트 보잖아요. 차트 보듯이 딱 퇴근하면 애기 차트를 보는 거죠. 이제 이게 딱 큰 종이로 있어요. 표를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을 계산해. 아, 자기 그 전까지 지금 4시간 남았으니 4시간 동안 어떻게 먹여야겠다. 마음에 나는 결심을 딱 하고 이제 그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차트 쓰지 마세요. 그게 아마 요즘은 어플 막 나오고 이래서 더 난리일 것 같아요. 그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쓰면은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건 있어요. 애를 여러 명이 보면 이제 얘 몇 시에 먹었지? 좀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애가 알아요. 배고프면 울고 그 기저귀 색 보면 알거든요. 기저귀에 그냥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나 맑은 색이면 얘 잘 먹은 거예요. 그리고 대변 잘 누고 이러면 괜찮은 거거든요. 뭔가 이제 우리가 학습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애 키우고 사람 관계를 구두로 몸으로 배우지 않고 학습으로만 배우는데 익숙해진 거죠. 이게 뭔가 딱 도표화된 걸 봐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참 쓸모없는 일이에요. 나의 에너지를 너무 갉아먹고. 그래요. 제가 늦게 아기 나가지고 정말 쟤한테 맞춰주시느라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 꾹꾹 참고 말씀 안 하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기를 키울 때 예를 들면 아기가 소변이 적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애가 계속 울 때,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는 것까지 했는데 아기가 울 때, 그럴 때죠. 뭐 그럴 때는 애가 말은 못하지만 뭔가 불편한 거죠. 그 다음에 대변을 2, 3일 못 볼 때. 원래 2, 3일마다 한 번씩 보는 애면 괜찮죠? 네, 괜찮은데 보통은 애들이 특히 모유 먹는 애들은 대변 더 잘 보죠. 그 애를 배 마사지 해주고 다리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허벅지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고 그 항문에다가 베이비올이나 물을 묻혀서 항문을 이렇게 자극하면 대변 넣어요. 애들이 한 이틀째 되면 그렇게 해서 대변 누게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게 육아를 해보니까요, 그날이 그날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긴 하죠. 그래서 헷갈려요. 얘가 어제 응가를 했던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적어놓기도 했고, 조금만 지나면 시간이 훅 가서 얘가 밥을 먹은 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좀 헷갈릴 때도 있어서 그런 거를 잊지 않기 위한 용도로 적는 건 어때요? 뭐 괜찮죠. 그 무슨 영화 있잖아. 잊지 않게서 내 몸에 이렇게 메멘토.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근데 애기들이 다 얘기를 해요. 애기들이 배고프면 얘기하고 아까 내가 적게 먹었으면 좀 빨리 울고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애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 아까 먹었잖아. 1시간도 안 됐는데 못 먹어. 이러지 말고.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야간 수유를 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그게 필요하겠죠. 밤에는 안 먹이기 위해서. 하지만 낮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이 키울 때 정말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신가요? 그게 첫 번째가 차트 적은 거. 그거 하루에 한 장씩 적어서 이렇게 철해가지고 묶어두고 그거 차트 적은 거 그거 정말 안 해도 되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애를 관찰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너무 거기에 집착한 거. 그랬죠. 안 해도 될 고생이 첫 번째 차트 쓴 거. 차트. 새벽에 일어나서 2, 3시간마다 계속 분유 탄 거 미리 타놓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백색소음, 온갖 종류의 백색소음을 다 수집한 거. 내 머리가 하얘지도록 틀은 거. 청소기, 드라이기, 물소리, 파도소리, 갈매기 소리, 바람 소리. 백색소음을 선생님도 써요? 저요? 백색 소음이요? 그게 아기 수면에 좋다고 해서 또 우는 것도 진정해준다고 해서 해봤는데 저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백색소음 앱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다 CD로 들었거든요. CD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백색소음을 틀어봤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 집이 이게 사람 집인가 귀곡산장인가
집에 들어오면 바람 소리 나고 파도 소리 나고 이게 사람 집인가. 그거를 24시간 들으면 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참 힘들어요. 새 소리 같은 거 들으면 좀 낫거든요. 근데 막 파도 소리 계속 들으면 좀 가슴도 좀 이상하고. 그 이유가 백색 소음을 들어야 애가 잘 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백색 소음에 너무 집착한 거예요. 온갖 종류의 백색 소음을 다 했거든요. 또 우리 시어머니 친구가 우리 애기는 청소기 소리를 듣고 자. 그래갖고 청소기 계속 틀어놓고 그 소리를 왜 좋아하는지 그 데시벨이 애들이 좋아하는 데시벨인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름도 잘 지어서 백색 소음은 또 뭐야? 그다음에 육아서적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거나 봐도 되는데 그거를 잠 안 자고 보지 말라 이거죠. 잠까지 못 자면서 막 눈 비벼가면서 눈에 힘 줘가지고 악을 쓰면서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육아서적을 좀 한가할 때 읽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밤새서 육아서적 읽은 거 제일 힘든 게 잠 못 자는 거. 엄마가 잠 못 자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쌓이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눈이 도끼 눈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화내고. 그게 원래 사실은 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모나 고모나 사촌이나 이렇게 그 가까운 가족들끼리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김치 담글 때도 책 보고 담그나요? 그 집안에서 이렇게 해서 김치 담그듯이 그런 육아 같은 것도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안 되니까 책을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핵가족 시대에는. 애 우는 것도 힘든데 정말 백색 소음 틀어놓고 참 고생을 참 오지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될 고생을. 내가 뭔가 몰라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모자라는 엄마가 부족한 엄마가 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부족한 엄마가 되지 않아요. 이미 애 낳은 것 자체로 부족할 게 없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많이 한 거죠. 진짜 저 말이 맞아.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게 아닌데. 이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네, 뭐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가고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제 그러죠. 우리 애 데리고 식당 간 게요. 뭐 한 5살 때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하는 거 외에는 새 식구가 식당을 가지를 않았어요. 일단 민폐가 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을 편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아예 안 가봤어요. 7살, 6살, 7살에 식당을 갔지 그전에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외식을 안 하신 거예요? 네, 힘들었어요. 나 배달도 할 줄 몰라요. 전화밖에. 힘들었어요. 근데 또 보면 그때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주말엔 먹을 걸 해주기도 했고 주중에는 내가 요리를 못하지만 하는 건 좋아하고 음식을 만드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일이 많긴 했지만 뭐 그래도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한 애가 7살, 6살, 7살부터는 애들이 주로 갈 수 있는 데 있어요. 좀 어수선한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물이 있는 식당이 있어요. 토끼 같은 거. 이런 어수선한 식당을 그 다음부터 주로 찾아갔죠. 그런 식당이 가끔 있어요. 돈가스 집인데. 그리고 뭐 강아지가 있는지, 문 앞에 이제 묶여있는 강아지가 있는지, 이런 식당을 이제 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애랑 뭐 제대로 밥을 뭐 어디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고깃집 가면 불에 튈까봐 못 가고. 그게 생각해보면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잠 못 잔 거였어요. 아기가 뭐 등 센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눕히면 안 자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안았다 눕혔다 안았다 눕혔다를 수도 없이 20분 자다 깨고 10분 자다 깨고 눕히기만 하면 일어나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한테. 근데 이제 거기에 남편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우리 남편 이제 조금 눈치 없어가지고 우리가 늦게 애를 낳았으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애를 되게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시겠죠. 근데 주중에는 우리가 바빠서 못 오시고 주말에 와서 애 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주말에 애 좀 보고 싶은데 주말에 오시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주말에 좀 부모님 오시면 안 되겠냐. 그럼 내가 누구 잡으려고 오라고. 또 오시면은 또 나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말 한 거 보면.
부모님이 아마 좋은 식당을 예약하셔서 일로 나와서 밥을 먹자 했으면 내가 즐겁게 나갔을 텐데 부모님들은 또 연세가 80대시니까 집에 가서 애를 본다. 아마 세대차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애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는 거하고 부모님이 애 보러 우리 집에 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싫어요? 다 싫어요. 왜냐면 애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려면 짐이 많잖아 일단. 나를 위한 외출이 아니고 서비스를 하는 외출인데 내가 그 많은 짐을 다 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오시면 오시는 대로 또 힘들죠. 제가 이제 우리 애가 돌 때 첫눈이 내렸어요. 돌 조금 지나서 첫눈이 내렸는데 막 아파트 아이들이 보니까 요만한 썰매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썰매 막 그거를 다 타고 놀고 눈사람 만들고 내려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 가야겠다. 내 눈썰매 그 썰매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문방구에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나랑 어떻게 애를 썰매를 태우느냐. 얘가 걸음도 잘 못 걸어거든요. 아, 어떡하지 하다가 큰 대야를 들고 나갔어요. 아, 대야에다 애를 앉히면 되겠다. 그래서 대야에다가 조그만 무릎 담요를 깔고 거기다가 애를 앉혀서 이제 이거를 끌어주자 나갔는데 나가서 옷 입는 데만 정말 한참 걸려요. 옷 입는 데 30분. 이제 애를 데리고 나갔네? 나가서 거기에 앉혔어요. 앉혔더니 얘는 영문도 모르고 손으로 눈을 만진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차가우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뭐 끄는 거 뭐고 없어요. 그대로 애를 안고 들어와서 옷 벗기는데 20분? 내가 이거를 왜 했나. 아마 그런 일이 돌 전후로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부모의 희망사항으로 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남자가 눈치가 없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눈치는 좀 가져야 되는데 남편이 10년이 돼서 좀 생기긴 생겼는데 그래도 여전히 눈치 없어요. 어떨 때 그런 걸 느끼세요? 그러니까 뭐 나를 인신공격할 때 살 빼고 싶지 나도 빼고 싶은데 뭐 배가 나왔다 이럴 때 뭐 내가 옷을 좀 뭐 샀어요 나름 안 좋은 말 할 때 도 닦는 옷이냐 이런 거. 좀 아기가 컸잖아요. 네. 요새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요. 힘든 게 아직 사춘기는 아니고 애기긴 애기예요. 애기인데 말투가 좀 거세져가지고요. 화난다를 빡친다. 막 이럴 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정말 속으로. 뭐 물어보면 왜? 왜 물어? 이런 식으로 할 때 내가 이제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있을 때는 어우 야 무슨 그런 말을 써. 말을 바꿔야지. 엄마가 충격받아. 그러는데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빨리 출근해야 되고 퇴근한 직후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애한테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애랑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애는 그런 말을 해도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화가 나요. 내가. 근데 화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안 내고 마음을 일단 가라치고 안 좋은 말인데 이렇게 해야죠. 그걸 얼마나 반복해야 되나요? 무한히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화난다고 이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내가 같이 화 안 내기. 근데 그게 이제 부부 간에는 좀 되는데 자식에게는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쟤를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어라 너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서 근데 내 친구들 말로는 여러 번 당하면 스스로 내가 포기가 된대요 마음이. 네가 이런단 말이야는 약간 배신감 같은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럼 부모의 포기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그걸로 애가 나쁘다고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다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지적을 하고 그걸로 애를 나쁜 애로 매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아 관련 멘토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의 영상이나 아니면 뭐 교육이나 이런 거 다 보셨어요? 그걸 지금 또 봐요. 왜 안 보겠어요. 그래, 엄마들은 다 보죠. 그 어렸을 때는 그 아기 거를 보고 이제 삐뽀삐뽀부터 해서 그 육아 서적을 보고 애가 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들 많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쓴 거. 그거 영상이랑 많이 보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또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키워라 라는 영상을 많이 보고 서로 그걸 엄마들에게 공유하기도 하고 네이버에 남자아이를 키울 때 먹는 약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찾아보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아들 가진 엄마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대요. 네, 체력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심리적, 체력적으로 다 힘든 것 같아요. 나와 너무 다른 인간을 대하는 게 힘들어요.
언제부터 다름을 느끼세요? 근데 애가 자기 주장을 이제 하면서부터는 나와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죠. 그게 아주 아기 때는 아니고요. 5살, 6살, 미운 6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운 7살. 그때가 이제 일춘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예쁘긴 예쁜데 학교 들어가서 이제 또 조금씩 변하니까요. 우리 아이는 지금 3춘기 정도인 것 같아요. 5살, 6살, 7살에 1춘기 이렇게 따져가지고요. 2춘기는 한 입학 무렵 그때 오고 이제 3춘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아기가. 좀 있으면 이제 4춘기 오게. 중학교 가서 이제 4춘기 오겠죠. 지금 5학년이니까 3춘기가 온 것 같은데 저처럼 애를 늦게 낳으면 50대 학부형이 되잖아요. 50대 학부형이 되면서 엄마가 폐경이 오니까 폐경이 오면서 여자분들도 많이 변하잖아요. 많이 욱하고 호르몬제를 먹어도 호르몬이 떨어져서 전과 다르고 이제 남편분은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여자분은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잘 못 참고 그러는데 애가 그러면 이제 더 힘들죠. 애하고 엄마하고 자꾸 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갱년기 증상과 사춘기 증상이 부딪히면 어느 게 이길까? 이제 사춘기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갱년기가 이긴대요. 뭐 사춘기라고 해봤자 사춘기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긴 하나 그 살아온 인생에 경륜이 있는데 갱년기가 이기죠. 50년을 살아온 독한 여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기죠, 엄마가. 결국은 이긴 사례가 그겁니다. 내가 애를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내 스스로 빨리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다시 리셋을 빨리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게 그거죠, 그래도. 여튼. 뭐 참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의미로. 아유, 그거 뭐 대화 안 되는 거를 싸워봤자 뭐 하겠어요. 나만 고생이지.